김원식 기자하고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록히드 마틴이 적자 보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F-35 가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안 사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 가격 낮춰가지고 팔아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F-35를 가져오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배정된 게 있다면 몇 대를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 총액은 똑같아진 그런 방식이 근데요, 이게 깎아주는 돈이 전체 0.15%? 그러니까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막 몇백 대를 사는 데에서도 한 대분 기계값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입 수준 안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걸 준다고 하더라도 반대도 더 살 돈이 안 남아요. 그래요? 근데 이 발표에 붙여가지고 우리 언론의 교묘한 술책은 자 이렇게 해서 기계값이 싸졌으니 20대 정도를 추가 구매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리테일을 달아요. 이건 개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공군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 90대를 구매하는데 전체 총액에서 약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간 7천억 원 정도를 못줘 깎아줘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200억 달러 중에 6억 달러 깎은 거예요. 너무 세 발의 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세 발의 피를 깎았는데 사실상 록히드 마틴에게 확 재정적으로 조이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들이 성의 좀 보여봐라는 수준에서 양보를 받아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해서 받아 쓰는 우리 애들은 자 이제는 F-35가 싸졌으니 사실 원래 비싸서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기로 했던 거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추가 구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기사를 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를 할인을 받는데 그게 총 195억 원 한국 돈으로 간단하게. 네, 40대 10년간 연간 4대씩 구입을 하는데 이게 총 10년간 할인액이 195억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야? 네, 로비 값도 안 됩니다. 10분의 1대 값도 10분의 안 1 정도 되죠.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록히드 마틴하고 트럼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 도입 관련해서는 로비스트들 동원되고 커미션 30% 이렇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5%에서 한 30%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이익 뭐 이런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국이 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무기 도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하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만만한 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 록히드 마틴에게 니들이 좀 깎아준 신용이라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정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면이 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 짝짝꿍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입니다. 대통령이 마케팅 한 것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군 장비는 40% 가까운 게 로비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원가에서는 깎아지지 않았다. 로비 자금이나 운용 자금에서 어느 정도 깎아준 것이고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지만 40대에서 195억 깎아주는데 한 대당 뭐 얼마에 몇 억 깎아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로비 자금 좀 덜 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의 마케팅 속셈이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 밀리터리 덕후 우리 송 소장님.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주를 하는 F-35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군용이 있고 해병대용이 있고 해군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군용, 해군용, 그 해병대용은 각자 용도가 달라요. 이게 공군용은 우리가 쓰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보다 훨씬 첨단 장비가 많이 달렸죠. 해군용이나 해병대용은 일본군이 주로 취득을 해서 갖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수직 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을 붙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상으로. 근데 우리는 제일 싼 공군용,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스트라이크 이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서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차이가 나고 있는 다른 부분의 기종들에,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기종, 해병대용이나 해군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종들의 가격을 깎아줬을지 모르고 이 공군용에 관한 한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더 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총액에서 깎아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깎아줬다든지 얼마를 깎아줬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F-35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한테 도입되는 F-35,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보는 F-35하고 일본이 받아보는 F-35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보는 F-35는 옵션이 달라요. 기분 나쁘다. 예. 아니 그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도 백화점용이 더 좋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자체는 옵션이 아예 안 달려 있어요. 왜냐면 기계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애초에 에어컨이랑 파워 핸들이랑 유압 브레이크를 빼버린 거야. 그리고 가격을 맞춰서 사고 나중에 그거는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것들은 내 돈 내고 나중에 사서 추가로 달게 라는 계약이 우리나라 F-35 계약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는 기기들의 옵션이라든지 거기 맞춰져 있는 무기라든지 운영체계에 관련된 거 정비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옵션으로 얼마든지 가격을 불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나라 방산청이 갖고 있느냐 또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실이가 짚어주는 대로 덜퍼덕 F-35부터 KF-X 사업까지 전부 다 록히드 마틴, 사드까지 다 거기다 밀어줘버린 입장 안에서 과연 이런 류의 기사들이 얼마나 우리 국방 어떤 무기 체계 관련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뉴스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 F-35가 이제 세일즈 마케팅이 들어가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했는데 F-35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착륙한 게 C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해병대용, 뭐 공군용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B, C가 이미 세계 보편화된 기술이고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가 이미 개발 완료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규모 동북아나 전 세계에 F-35 구입 대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너희끼리 싸워서 하늘에서 치고받고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미 공중전을 더 F-35 ABC보다도 더 장악력이 뛰어난 기종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푸나님 얘기한 대로 이건 완전히 세일즈 허구다 허구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록히드 마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럴 수 있죠. 만만한 게 호구 뭐라고 한국인은 잘 사주잖아요. 어떤 비판도 없이 사주잖아. 호구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순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사드도 지금 이따가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들이 미국에서 손해본 거 한국 애들한테 보전받는 방식 있잖아요. 일반 사회인 같으면 조폭한테 삥 뜯기고 또 다른 약자에게 그걸 보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한국은 호구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호구거든요. 근데 뭐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0.15% 깎아줬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을 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오바마는 인수를 안 하려고 그랬다고 이 비행기 자체를 안 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가격 0.15% 깎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사주겠다고 확정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거는 록히드 마틴한테 고마운 얘기고 짜웅이 있다. 둘이. 요걸로 갖고 이제 이제 기계값 싸졌고 아유 록히드 마틴이 이번에 성심성의껏 가격을 깎아주냐고 경쟁이 힘드니까 니네들이 좀 많이 도와줘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나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F-35 같은 경우도 버전은 계속 좋아지고 새로운 비행기가 개발되고 그러는데 창고에 지금 재고가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천문학적이잖아. 이런 그 전투기 하나가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냉장고 한 대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얘네들이 국지전 같은 걸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구촌 자체가 살짝 여기저기 전쟁이 좀 일어나줘야 얘네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 이게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한테 F-35는 실패한 기종이라고 얘기를 들어요. 스텔스 기능은 갖췄으나 그 기능보다 훨씬 앞선 레이더 기술이 개발돼서 무용지물이고 기상이 나쁘면 출격도 못해요. 그리고 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전투력에 있어서도 장거리에서 레이더 기술을 조준 기술을 통해서 발견하기 전에 먼저 쏜다는 특징을 빼놓고 나면 속도나 뭐 운행 거리나 무장 능력이나 어떤 뭐 기동성이나 뭐 하나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미국의 공군기들에 비해서 하나도 나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 거의 강매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히드 마틴이란 기업들 자체는 애초부터 미국 정권과 긴밀하게 붙어 있는 방산 업체긴 하지만 뭔가 미국의 수뇌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로비로 먹고 사는 업체인 거고요. 이 업체가 그동안 오바마 집권기 안에서는 실제 이 기체를 제대로 완성을 못해서 개발비가 없어가지고
제품을 못 만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도 안 된, 그러니까 시제기도 못 본 상태에서 F-35를 덜컥 사주고 그 개발비를 대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35를 꾸준하게 생산해가지고 그게 인도되고 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한국과 일본이 사야 사우디도 사고 뭐 중동에도 사고 이게 이제 골고루 퍼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요 F-35 안 써요. 실제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F-35 자체를 취급을 안 한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필요 없는 게 무장력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진 데다가 우리가 이 스텔스 기능을 해갖고 밤중에 어디 북한을 폭격하러 간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필요한데요. 막상 그렇지 않은 용도라고 치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나라 비행기 뜨는 거 활주로에서 간첩 하나 보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해주면 다 아는데 그거 레이더에 안 잡혀서 이게 북한의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진짜 F-35를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기종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 F-35를 배제하는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밀떡들이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투기의 생명은요 속도예요. 격추하기 위해서 날아온 미사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전쟁이고요. 아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동북아의 군비 증가는요. 전쟁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보면 군비가 증가하면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과 남한과 중국과 대만이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드가 들어오면 그 사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드가 미칠 국가들은 모두 다 그 사드에 대응하는 군 작전을 계획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중국은 비상시에 한국의 사드 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술을 수립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군비 증가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지금 평화롭다고 하지만 만약에 전 세계가 F-35기 스텔스기 예전에 영화에서 봤을 때 정말 멋지죠. 막 대단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로봇까지 달아놓고 막 싸우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꿈의 전투기거든요. 이것들이 막 온 국가들이 다 퍼져 있으면 언젠가는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비를 감축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그 196억 정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깎아준다고 하면서 전투기를 사라는 것은 또 거기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애들이 아싸 깎아주세요 얼른 사야지 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 2월 2일 목요일 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황교안도 만났고. 근데 이제 이게 F-35와 더 결정적인 건 사드. 지금 사드도 록히드 마틴 거예요. 괌에 있던 중고 2대 갖고 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한국이 사라. 여기 얼기가 다 나온 사건이에요.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온 곳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일즈. 얘네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런 거죠. 정권이 바뀌면 사드 못 한다. 지금 야권 주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말을 돌려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때도 못했던 사드를 정권 바뀌면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하기로 했으니까 해?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록히드 마틴을 위해서 제임스 매티스나 트럼프가 세일즈로 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황교안 만나면 분명히 사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한참을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발표는 못하고 야, 나 많이 대화했어. 그렇게 발표를 그냥 한 것 같다라는 게 김원식 기자님의 얘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네? 이런 마음에서 지금 걔는 에이씨 뭐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뭐 딴 놈아 다음 놈한테 넘기고 말지 뭐 이런 마음에서 편안히 듣고 쌩까고 있다. 이번에